영영훈의 뉴스프리. 영영훈의 뉴스프리 2월 이 시간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꼭 알고 가야 할 것, 알아야 할 좋은 정보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산에 원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생깁니다. 그 작업복 세탁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엄정혜 의원 함께 모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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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에 작업복 세탁소가 이게 이제 문을 열게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그 작업복 세탁소가 이렇게 경산에도 출발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의당으로서 이제 지역에서 삼선 시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각종 노동 현안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분쟁이 있는 곳에 이제 같이 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좀 해결하는 역할을 좀 지역사회에서 해왔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참 제가 노동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제 임기 내에 이렇게 2020년 하반기부터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남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사업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김해에도 이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참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영세 노동자분들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김해 공장을 한번 가봤었고요. 또 김해가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산단 주위가 공장이 밀집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방문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각종 많은 설명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4분 정도였고, 또 그분들은 이제 자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활 근로를 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공정 과정이 되게 어렵냐고 하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또 이렇게 금방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하고 또 다름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물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도 하는 처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사업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던가요? 네, 처음에는 거기도 이제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이제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탁소에서 세탁한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제 그분들도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노동자분들이. 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노동자 세탁소를 짓는 걸로 확정이 됐나요?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이제 제안서를 한번 봤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고 또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경산시에 있는 이제 부서에서 이것을 하면은 참 적은 예산으로 이제 큰 효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님한테도 또 보고가 됐고, 또 시장님도 이렇게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산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세탁실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그 사업장은 적고 적은 규모 사업장이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나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그 동원검속을 갔을 때 네. 저는 당연히 동원검속 규모이면은 회사에서 처리 비용을 이제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들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이런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5인 이하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좀 꼭 필요한 곳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흔쾌히 받아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에 있는 이제 예산을 다루거나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 예산이 이제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그러니까 효율성,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수혜가 이제 많아야 되고, 그다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이제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국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이고, 예, 그리고 시비가 부담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관의 일부를 좀 할애해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비용은 그냥 기본적인 설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인력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자활 지원을 받아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또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지역이 경북의 다른 지역에는 구미만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산이 이제 생기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는 어쨌든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면 이제 충분히 이제 시책 사업으로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홍보가 좀 많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좀 관심과 의지의 문제로 보고 좀 경상북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함안군 같은 그 경우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경산보다는 이렇게 공업지가 더 적을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이제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비 50, 또 12, 50으로 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비율로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게 한 1억 9천 정도이거든요. 이제 우리 경산시 노동자 자복 공동 세탁소 사업이 한 2억 정도의 사업인데, 사업비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국비가 8천이에요. 이제 도비가 1,500인데 하고 그러면 이제 시비가 한 1억 정도 드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5대5 정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5, 그렇죠. 시비가 5, 이 정도 되네요. 네네네네.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세탁소는 경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금속 사업장 중심으로 아직 시가 이제 방침을 정하진 않았어요.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방침을 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우선적으로 5인 미만이라든지 이제 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부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또 홍보도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보면은 어려운 이제 노동자분들 또 사업자분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탁소를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근로자 복지 회관을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설계 용역을 이제 마쳤다고 하고,
그래서 2, 3월 달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또 시범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 정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용 비용은 어느 정도로, 일의 이용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 네, 가고. 금액마다 다르던데, 네. 이제 보니까 춘추복 같은 경우는 한 500원? 500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복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소한 게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옷을 수거하고 또 갖다 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보니까 이제 김해에서는 이제 배달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전에 이제 이렇게 통을 놓고 야. 그 통에다가 이제 그 세탁해야 할 세탁복을 놔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량이 운행해서 그 차를 수거해서 수거해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회사에 갖다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입구에다 설치된 거기다 그냥 벗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가서 또 들어오면 자기 옷 이 명찰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사용할 찾을 수 수 있고. 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군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필요했던 이 작업복 세탁소를 우리 염정의 경산시 의원 그리고 경산시 당국이 함께 노력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나훈이의 뉴스 프리. 시청자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아산재법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태아산재법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태아산재법이 뭔가요? 예. 임신 중에 그 태중에 있을 때 산업재해 관련한 피해를 입고 이렇게 재해를 입은 것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을 안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제주의료원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재심까지 갔는데 인정을 안 했고요. 그래서 1심, 2심, 1심은 인정, 2심은 불인정. 대법원에서는 작년 4월 29일인데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 4월 29일 날 파기환송, 즉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내용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법 발의하면서 법률이 통과된, 그래서 이제 태중에 있을 때 산재 피해를 당해도 그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노동을 하다가 한 것으로 인해서 예. 태아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산재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거 이거예요. 2009년, 10년 사이에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분들이 27명이 이제 간호사 중에 임신했는데, 그 중에 9명이 유산을 하고, 네. 4명이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심지어 노동자들이 그 제주의료원 앞 천막 농성을 하고 막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업무 연관성을 좁혀보니까 15명 중에 4명이, 아까 그 말씀드린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이
아동을 출산했고 5명은 유산한 것으로 아,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의료원과 노동자 간에 합의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보자 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데도 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 인정되지 못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니까 요번에 법을 다시 또 예. 제정을 하게 됐는데, 태아의 문제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빠에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상이 지금 되는가요? 이번에 이제 지난해 12월 9일 날 통과된 법은 우선적으로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만 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직까지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조금 이제 의미를 보면은 물론 일부분은 이제 소급 적용도 해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3년 이내에 그런 거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거 인정받았던 내용에서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이제 유산하거나 이렇게 태어나서 기형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됐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적용 범위를,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거 인지한 시점 또는 이제 법적 미비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그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단이 된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 발단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제 제주의료원에서 그렇게 연속해서 태어나니까 역학조사를 아까 했다지 않습니까? 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심장질환 출산율이 그 집단, 그 조사 집단 범위 내에서만 자그마치 14.6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정말 간단하게 그 입원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알약을 직접 못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약을 빻아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빻는 과정에서 그 노출이 돼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그런 이제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품을 A, B, C, D 등급으로 하고 X 등급. 이거는 절대 모든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X 등급이 제주의료원 사용한 약품 중에 자그마치 17종이나 나왔고, X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D 등급이 37종이나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때가 벌써 2014년인데, 2012년인데, 그때부터 2014년까지 계속 불승인이 났고, 그때부터 2014년 이제 불승인 되고 나니까 소송을 진행해서 2020년 4월 29일에 이렇게 자그마치 발단으로부터 10년이 넘어서야 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흡 하나마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태아산재법이 통과가 됐고, 노동 조건 때문에 태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태아산재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고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태중에서 피해받은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요. 태아는 노동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산재급여 청구권이, 노동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다라고 불승인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적어도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2012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이 시점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그 법 시행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전히 투쟁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월
용해훈의 뉴스프리 노동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경산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생긴다는 거, 케아 산재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통과돼서 케아도 산재법에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